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3일과 14일쯤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출신지이자 지역구이고 나라현 중심 도시인 나라시는 교토와 함께 손꼽히는 고도입니다. 마이니치는 양국 정상이 지난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 사망한 나라시의 야마토 사이다이 지역을 찾아 헌화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인해 양국 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마네 현이 매년 2월 22일 열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가 파견할 대표의 급을 격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한 발언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발언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일본의 독도 전시관 확장을 항의한 데 대한 한 일본 강요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아카마 지로 영토 문제 담당상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독도에 대해서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영토관을 거점으로 국내외 메시지 발신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도쿄 영토 주권 전시관에 영토 문제를 다룬 책 등을 둘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공간을 추가로 마련했는데요. 이에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설 폐쇄를 거듭 촉구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서 항의했습니다. 네, 한국 공군기가 일본 자위대 기지에서 처음으로 급유하는 방안이 한일 정부 간 논의됐으나 무산됐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한국 측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할 때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들러 급유하고자 한다고 일본 측에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블랙 이글스 일부가 최근 독도를 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에이펙 계기로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결정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우리 정부의 자체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일본 측이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작년에 이어 또다시 별도 추도식을 개최한 건데요. 이혁 주일대사는 일본의 과거사를 향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의 한 호텔에서 일제 강제 동원 한국인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의 별도 추도식이 개최됐습니다. 추도식에는 정부 대표인 이혁 주일대사 등 외교부 관계자와 희생자들의 유가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사는 추도사에서 고인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80여 년 전 사도섬에는 조선 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과 알선, 징용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많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더 위험하고 어려운 업무를 맡아야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사는 한일 양국이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밝은 미래로 향하길 바란다며 과거사를 직시하길 바란다는 듯도 시사했습니다. 다만 양국 새 정부 출범에도 순항을 이어오고 있는 한일 관계를 의식한 듯 양국 국민들이 때로는 손을 내밀어 돕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며 사도섬 주민들이 조용한 추모를 이어왔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9월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전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추모 행사의 명칭,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한 표현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실제 추도사에서 일본 정부 대표는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들, 모든 사도광산 노동자의 노고를 생각한다는 수준의 발언만 내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전제로 동의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반쪽짜리 추도식에 그치면서 내년에도 양측 모두 참여한 추도식이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자, 최근 중일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죠. 대신 미중 관계는 에이펙을 계기 정상회담 등으로 다소 안정기에 접어든 모습인데요. 네,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일본 3국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는 외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 중국은 UN, IAEA 등 국제 무대에서 일본을 향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양국 갈등에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연달아 만났다며 양측과의 회동에서 한국 입장을 충실히 설명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관세 문제를 놓고 최악으로 치달았던 미국과 중국은 부산 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방중으로 해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통화했지만 대만 관련 언급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과 팩트시트 발표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압박 동참이 당분간은 거세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여유가 생긴 거죠. 중간선거 놔두고 지역과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 강조할 거니까 협력 기조가 내년에도 갈 거라고. 다만 외부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되 대만 유사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대만 유사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물자를 제공한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의 대화 속에서도 입장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현재의 한일 관계 흐름을 유지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도 꾀할 수 있는 외교적 묘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